미니멀 라이프의 본질 물건을 버리면 생각이 정리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인류의 거대한 창고가 된 집.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고 합니다. 19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서재에서 평생을 사색하며 살았던 한 철학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1세기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신비로운 영상 매체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귀한 인연으로 만난 당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인간 의지의 기묘한 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바로 물건을 버리면 생각이 정리된다는 명제입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공간을 말입니다. 책상 위, 선반, 서랍, 옷장.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한 번도 읽지 않은 책, 몇 년째 입지 않는 옷, 언젠가 쓸 것이라 믿으며 모아둔 각종 물품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왜 이토록 공허한가? 제가 200년 전에 치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밝혔듯이 인간의 본질은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원하고 추구하고 소유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21세기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시대는 제가 보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동시에 가장 불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다음 날이면 그것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택배 상자가 매일같이 쌓이고 집은 점점 거대한 창고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그 모든 물건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습니까? 물건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해 또 다른 것을 사게 되고 공간은 부족해지고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물음에 대한 철학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리정돈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의지를 부정하고 참된 평화에 이르는 고귀한 철학적 수행입니다. 부디 이 강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도 맑은 여백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만큼이 아니라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것만큼 자유롭다. 물건은 결핍의 표상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필요해서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진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진짜 이유는 그 물건 자체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제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존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소비는 이 본능을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옷을 사면서 무엇을 채우려 하십니까? 정말 옷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 타인의 인정 혹은 자존감의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정말 이전 모델이 기능적으로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시대에 뒤처진다는 불안,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소품과 부록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 문장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 인간 의지의 본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결핍을 주입합니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없다. 당신은 불완전하다. 하지만 우리 제품을 사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것은 교묘한 심리 조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품을 구매합니다. 택배 상자를 뜯는 그 순간 잠깐의 쾌락을 느낍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내가 뭔가를 얻었구나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얼마나 지속됩니까? 일주일? 하루? 아니, 어쩌면 상자를 뜯는 그 순간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공허함, 불안함, 불완전함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번 것으로는 부족해. 또 다른 것이 필요해.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의지의 굴레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원하게 되고 두 개를 얻으면 네 개를 원하게 됩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평생을 물건을 모으는데 소비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살 때 저는 의도적으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 서재에는 책과 책상 그리고 사색을 위한 최소한의 가구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팍하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제 정신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건은 여러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핍을 가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을 가득 채운 그 모든 물건들은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얼마나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옷장에 옷이 100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완벽한 옷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책장에 읽지 않은 책이 수십 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진짜 지식을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의지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것을 물건으로 채우려는 헛된 시도를 포기하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방에서 절반의 물건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공간이 넓어지고 시야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물건은 결핍의 표상입니다. 그것을 채울수록 결핍은 더 커집니다. 진정으로 충만해지고 싶다면 채우는 것을 멈추고 비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인간의 고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길은 자명합니다.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부유함은 적게 원하는 것에서 온다. 가난함은 많이 원하는 것에서 온다. 공간의 여백은 사유의 여백이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쌓여있는 빨래더미, 정리되지 않은 책상,
여기저기 널브러진 물건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하고 하자 싶어서 정리를 시작하지만 정작 정리를 끝내고 나면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원래 하려던 일은 하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철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물건이 차지한 공간만큼 우리의 정신적 공간도 좁아집니다. 제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우리 의식의 표상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 정신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야에 100개의 물건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뇌는 100개의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정신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인식하고 분류하고 판단합니다. 저건 뭐지? 왜 저기 있지? 나중에 치워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이것이 바로 제가 시각적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1세기 여러분은 청각적 소음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용한 카페를 찾고 도서관에 가고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각적 소음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감각합니다. 여러분의 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각적 소음이 있습니까? 책상 위에 각종 소품들, 벽에 붙은 포스터들, 선반 위에 피규어들, 옷장에서 삐죽 나온 옷들, 바닥에 놓인 박스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제 동료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식의 선언적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텅 빈 방에서만이 비로소 텅 빈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텅 빈 생각만이 진정한 사유의 시작입니다. 동양의 선승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방을 보십시오. 극도로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함으로써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서재는 철저하게 기능적이었습니다. 사색에 필요한 것, 글을 쓰는데 필요한 것,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너무 삭막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삭막함 속에서만 진정한 풍요로움이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책상을 완전히 비워보십시오.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치우십시오. 펜꽂이, 메모지, 액자, 소품, 모든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빈 책상 앞에 앉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뭔가 허전하고 심심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분산될 곳이 없어집니다. 주의력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의 여백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출근하면서 광고판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TV를 켜고 잠들기 전까지 인터넷을 합니다. 언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까? 언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깁니까?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물건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나를 봐. 나를 사용해. 나를 정리해. 나를 버려야 할까 말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결정을 내리면 정신적으로 지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이 많을수록 결정할 것이 많아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둘까? 언제 치울까? 반대로 물건이 적으면 결정할 것도 적어집니다. 옷이 10벌밖에 없으면 오늘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에 뭘 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적 자유, 창의성, 사색의 깊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을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맨발로 아테네 거리를 걸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는 돌 하나 베게 할 곳이 없었습니다. 부처는 바로 하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적 여백이 정신적 풍요를 낳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것과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큰 집에 살아라. 더 많은 물건을 채워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집은 커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졌습니다. 물건은 늘었지만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만 새로운 생각이 자랄 수 있습니다. 정원사는 알고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꽃이 핀다는 것을. 여러분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물리적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우리의 정신은 공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누구든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버림의 철학, 의지를 부정하는 연습.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버림의 철학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물건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청소법이나 정리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수많은 정리 전문가들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 즉 생존 의지를 제어하는 고귀한 철학적 수행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철학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밝힌 진리는 이것입니다. 세계의 본질은 의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고 번식하고자 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의지는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즉시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모으는 행위는 이 생존 의지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 중 하나입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물건을 모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더 많은 식량을 저장한 사람이 겨울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도구를 가진 사람이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모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무언가를 잃으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본능은 더 이상 적응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굶어 죽을 위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뇌는 계속 더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 의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내권에서 밝혔듯이 진정한 구원은 의지를 부정하는 데서 옵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은 개별적 의지를 부정하는 것일 뿐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지의 부정은 살아있으면서도 욕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바로 이 의지를 부정하는 구체적인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물건을 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이건 아직 쓸 수 있어. 언젠가 필요할 거야. 비싸게 샀는데. 추억이 담겨 있어. 이 모든 것이 생존 의지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것을 잃으면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그것을 버린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며칠 후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몇 시간 후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것 없이도 살 수 있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버림으로써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소유 욕구 자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작은 깨달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엄청난 정신적 진보입니다. 제가 동양 사상, 특히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집착을 버려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유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바루, 장삼, 염주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소유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버릴 때 여러분은 완벽한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책을 버릴 때 여러분은 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허영을 버립니다. 기념품을 버릴 때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버림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지 없는 인식의 상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세계를 관조하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에 몰입할 때, 시인이 시를 쓸 때, 철학자가 사색에 잠길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이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리를, 아름다움을, 본질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물건을 버림으로써 이 경지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그것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옷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이 옷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 순간 느껴지는 불안과 아쉬움을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의지가 저항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저항을 뚫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그리워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십시오. 점점 더 큰 것들을 버려보십시오. 책, 가구, 전자기기, 심지어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그리고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왕은 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잃을 것도 없기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께 거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이 되려는 헛된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만족하고 적당히 자유로우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방에서 하나의 물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아서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한다. 하지만 진자를 멈출 수 있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미니멀리즘은 고독의 완성이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제 철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니멀리즘은 궁극적으로 고독의 완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삶을 엿보고 자신의 삶을 과시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독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합니다. 천재들을 보십시오. 뉴턴, 데카르트, 칸트, 베토벤. 이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친구도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과 함께 있었고 사상과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과 고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물건은 사회적 욕망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가방의 기능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모델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처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공간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욕망의 근원에는 타인의 시선이 있습니다. 제가 소품과 부록에서 썼듯이 인간은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그 집착을 표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립적인 인간,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그는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며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독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충족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를 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옷장의 옷 대부분을 버리고 10벌만 남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매일 비슷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 맨날 똑같은 옷만 입니네. 너 옷이 그것밖에 없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정신적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태연하게 네, 저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음에도 말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옷을 고르는데 정신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타인이 자신의 옷을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고독의 힘입니다. 적게 가질수록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것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과시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유행을 따르지도 않았고 사회적 관습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것들은 제가 정말 필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제 삶의 방식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철학적 사색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대부분이 타인을 의식해서 산 것들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산 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버릴 때 여러분은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바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입든 무엇을 가지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처음에는 서글플 수도 있지만 곧 그것이 얼마나 해방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궁극적 경지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독립하여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확언하건대 이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복은 그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자들은 고독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남겨진 것들이 당신의 본질이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가장 심오하면서도 가장 실천적인 주제입니다. 다 버리고 남은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말씀을 따라 물건을 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옷장의 절반을 비웠고 책장의 대부분을 정리했고 여기저기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방을 둘러봅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제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지 없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세계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욕망의 렌즈를 통해 봅니다. 이것은 내게 유용한가? 저것은 내게 쾌락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인식은 의지에 의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아주 드물게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때, 깊은 사색에 잠길 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고 느끼고 이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잠시 멈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있을 뿐입니다.
미니멀리즘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 전체를 이 의지 없는 인식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욕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버리면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옷장에 100벌의 옷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옷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그냥 옷이라는 범주로 뭉뚱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옷장에 10벌만 남겼을 때 여러분은 각각의 옷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옷의 질감, 색상, 그것을 입었을 때의 느낌. 여러분은 그 옷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물건에 적용됩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권의 책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들은 단지 장식이거나 허영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책 몇 권만 남겼을 때 여러분은 그 책들을 반복해서 읽고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소쿠엔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심오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를 완전히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피카소는 말했습니다. 나는 찾지 않는다. 나는 발견한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창조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은 이미 돌 속에 있었다. 나는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제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것들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버릴수록 점점 더 진정한 여러분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진 앨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공명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그것은 책상과 펜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그 책상에 앉아 펜을 들고 사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잡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회가 여러분에게 강요한 것들, 타인의 기대, 허영과 집착,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고요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이 남겨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만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삶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더 적게, 더 천천히, 더 깊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버리고 욕망을 정리하고 본질만 남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외부 환경이 여러분의 내부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방이 단순해지면 생각도 단순해집니다. 소유가 적어지면 걱정도 적어집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평화가 늘어납니다. 제가 말년에 도달한 경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부도,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서 제 사색과 함께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부정이 가져다주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 약속하는 구원입니다. 삶의 지혜는 불필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영혼의 방을 청소하십시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물건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창고가 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우십시오. 단순히 청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수행입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서랍 하나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은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비싸게 샀는데라는 생각은 집착입니다. 그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책장을 보십시오. 읽지 않을 책,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지 않을 책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선물하십시오. 책은 읽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책장을 장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불안함, 이것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움, 그래도 추억이 담겨 있는데. 두려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모든 감정이 바로 여러분을 묶고 있던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하나씩 끊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방을 다시 둘러보십시오. 공간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시야가 맑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를 정리하면 내부도 정리됩니다. 제가 200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발견한 이 진리는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 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잉 정보, 과잉 소비, 과잉 자극,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께 다른 길을 권합니다. 적게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권합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쇼핑을 즐길 때 여러분은 집에서 책을 읽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최신 제품을 자랑할 때 여러분은 10년 된 물건을 소중히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것을,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독할 수 있는 만큼 위대하다. 여러분이 물건에 의존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세상을 정복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데서 옵니다. 물건을 버리십시오.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백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목소리가 바로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시간을 보내주신 귀한 인연으로 만난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맑은 여백이 생기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방을 청소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청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하나를 버리십시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애초에 원하지 않는 것이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